면역력 높이는 음식 7가지 제대로 알고 드세요. 시니어 건강 강의. 요즘 따라 잔병 치레가 잦아졌다고 느끼시나요? 감기 한 번 걸리면 회복도 더디고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는 것 같고요. 그럴수록 우리 몸의 방어벽,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역력은 비싼 약보다도 매일 먹는 음식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총 3편에 걸쳐 면역력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음식 7가지를 소개하고 왜 좋은지, 어떻게 먹는 게 효과적인지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60세 이후에 몸에 맞는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면역력을 깨우는 천연 항생제. 마늘과 생강. 요즘도 밥상에 빠지지 않는 재료, 마늘과 생강. 하지만 그냥 향신료로만 알고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시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2가지 식재료는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늘부터 살펴볼까요? 마늘은 우리 몸 안에서 알리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억제하고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 면역세포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몸속의 군인들에게 갑옷과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또한 마늘은 콜레스테롤 감소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60세 이후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마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익히지 않은 생마늘이 알리신 함량이 가장 높지만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소량씩 익혀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요리에는 통마늘을 구워 먹거나 다진 마늘을 살짝 볶아 활용해 보세요. 된장찌개에 반 큰술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양기의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생강은 몸속의 열을 도와줘서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감기나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효과가 탁월하죠. 특히 감기 초기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약보다 먼저 떠오르는 시골 할머니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추운 겨울날 손이 시릴 때 따끈한 생강차 한 잔 드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작은 컵 안에 담긴 따뜻함이 사실은 우리의 몸을 지키는 힘이었던 겁니다. 생강은 생강차, 생강청, 조림요리, 나물무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단,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전문가와 상의한 후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마늘과 생강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생활 속 명약입니다. 단순히 맛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방패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앞서 마늘과 생강의 놀라운 면역력 강화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2가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실생활 속 적용 예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마늘 활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마늘의 매운맛이나 위에 부담되는 느낌 때문에 꺼리시는데요.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또 다른 유익한 성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일정 온도에서 숙성시킨 것으로 단맛이 나고 위에 부담도 적어 매일 한두 쪽씩 먹기 좋은 건강 간식입니다.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에 모두 좋고요. 시니어 분들이 가장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밥할 때 통마늘 몇 알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익으면서 부드러워지고 자극도 적어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또 하나, 마늘 장아찌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오래 보관 가능하니 식사 때마다 한두 조각 곁들이면 면역력 관리가 참 쉬워집니다. 다음은 생강 활용법입니다. 생강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생강차와 생강꿀청을 추천드려요. 생강을 얇게 저며 꿀이나 설탕에 재워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속이 냉할 때, 기운이 없을 때 한 컵씩 따뜻하게 드시기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활 속 실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70대 후반이신 한 어르신은 평소 잦은 감기와 기침으로 고생하시다 아침마다 흑마늘 한 쪽, 점심 후 생강차 한 잔을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 줄고 몸이 가뿐해졌다는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마늘과 생강은 약처럼 먹는 음식입니다. 특별한 보약보다도 매일의 식탁에 올리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점심 메뉴 생각하고 계신가요? 된장찌개에 마늘 조금, 후식으로 생강차 한 잔 곁들여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하면 여러분의 면역력도 하루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초록 건강식품, 브로콜리와 시금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초록빛 면역력, 브로콜리와 시금치의 숨은 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릴 땐 시금치가 싫었는데 나이 들수록 자꾸 찾게 된다. 그 이유, 바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초록 채소, 브로콜리와 시금치의 효능과 섭취법에 대해 강의해 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채소계의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비타민 A, C, E, K와 엽산, 식이섬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자극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고 암세포 발생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로콜리는 몸속에 파수꾼을 세우는 채소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C 함량이 귤보다 높다는 사실. 브로콜리 1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상처 회복,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브로콜리는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므로 데치듯 살짝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삶은 뒤 바로 찬물에 헹궈야 색과 영양을 살릴 수 있죠. 이제 시금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금치는 어릴 땐 철분의 왕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것보다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엽산, 비타민 K 등 면역을 돕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점막을 튼튼히 해주고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감기 잘 안 걸리는 체질로 바뀌려면 시금치 자주 드셔야 합니다. 또한 시금치는 혈액을 맑게 하고 뼈를 튼튼히 해주는 비타민 K가 많아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시니어분들께 더없이 좋은 식품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요즘 채소 섭취가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나이 들수록 식욕이 줄고 소화가 걱정되어 밥만 간단히 먹고 말자 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록 채소 한 줌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약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실생활 팁과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시금치. 이제 식탁 위 주인공으로 다시 모셔야 할 때입니다. 앞서 브로콜리와 시금치의 놀라운 영양소와 면역력 강화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조심해야 할 점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 요리법입니다. 브로콜리를 자주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익히면 푹 퍼지고 맛이 없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조리 시간을 줄이면 맛도 살고 영양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자레인지 찜 방식입니다. 작게 자른 브로콜리를 유리용기에 담고 물을 약간 뿌린 뒤 랩을 씌워 2-3분 정도만 돌리면 아삭하고 색도 살아있어요. 기호에 따라 깨소금, 들기름, 간장 한 방울만 더해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또 하나, 브로콜리 계란찜도 좋은 조합입니다. 계란 속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고 아침 반찬으로도 부담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제 시금치 요리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금치는 데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만 살짝 데쳐 물기를 꼭 짜서 양념하면 비타민 손실을 줄이면서 아삭한 식감도 유지할 수 있죠. 양념은 간단하게 간장 한 방울, 마늘 약간, 참기름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조리보다 손쉽게 매일 먹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한 시금치 된장국도 면역력을 지키는 훌륭한 메뉴입니다. 위에 부담이 적고 된장 속의 발효 성분과 시금치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해 속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신장이 약하신 분이나 요로 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은 지나치게 많이 드시기보단 적당량을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쳐서 물에 헹구면 이 옥살산이 많이 줄어드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험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60대 여성분께서 매일 아침 식사에 브로콜리찜, 삶은 계란, 시금치나물을 곁들여 드신 지 6개월째,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감기에 걸리셨다는데 그 이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약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몸에 쌓이는 매일의 예방주사입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한 봉지씩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편에서는 장 건강과 면역력의 연결고리, 요구르트와 김치에 대해 깊이 있는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속에서부터 건강해지는 면역관리, 이제 시작입니다. 속이 튼튼해야 면역도 강하다. 요구르트와 김치의 힘. 장이 튼튼해야 몸도 튼튼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건강 원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무려 70%가 장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 건강이 곧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면역력을 위한 장 관리의 핵심 식품, 요구르트와 김치에 대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르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으로 우리 장 속의 나쁜 균을 줄이고 좋은 균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유산균들이 바로 면역세포가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변비나 소화불량 등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구르트는 부드럽고 부담 없이 소화되면서 장 운동을 돕는 천연 보조제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구르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또는 유산균 수치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첨가당이 적고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이 신선한 유산균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플레인 요구르트를 구입해 꿀이나 과일을 넣어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니 하루 한 컵씩 면역력 쌓는 습관으로 삼아보세요. 자, 다음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 김치입니다. 김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건강의 보물입니다.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생강 등 여러 가지 채소들이 버무려져 거기에 자연 발효되면서 유산균이 풍부하게 생깁니다. 특히 김치에서 발견되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이라는 유산균은 장 속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김치 속의 마늘과 생강은 앞서 배운 천연항생제 역할을 하고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배추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5가지 건강 요소가 하나로 뭉쳐있는 음식이 바로 김치입니다. 혹시 요즘은 김치를 덜 먹게 되셨나요? 매운맛이 부담되거나 속이 불편해서 점점 멀리하게 되셨다면 덜 맵고 덜 짠 백김치나 깍두기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또는 요구르트와 김치를 함께 먹는 식단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밥 대신 플레인 요구르트, 점심이나 저녁에 김치를 곁들이면 장 속 유익균의 밸런스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2가지 음식의 섭취 시 주의사항, 그리고 시니어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활용법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요구르트와 김치가 면역력에 얼마나 중요한 식품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부담 없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구르트 섭취 팁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00ml에서 150ml 정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컵, 또는 점심 이후 소화가 끝난 뒤 간식처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에 먹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혈당이 있으신 분이라면 딸기맛, 복숭아맛 등 가당 요구르트보다는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가 훨씬 좋습니다. 맛이 심심하다면 바나나나 블루베리, 견과류를 조금 넣어보세요. 자연스러운 단맛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이제 김치 섭취 팁입니다. 김치는 좋은 음식이지만 짜거나 매운 김치를 과하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끼, 밥숟갈로 한두 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짜지 않고 숙성이 적당한 김치가 가장 좋습니다. 백김치, 깍두기, 갓김치, 동치미처럼 자극이 덜한 김치를 돌아가며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 위염, 치아 문제가 있으신 시니어분들께는 김치를 잘게 썰어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는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위에도 덜 부담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76세 남성분은 매일 요구르트를 간식처럼 드시고 김치는 백김치 위주로 섭취하신다고 합니다. 그전엔 소화가 잘 안 되고 잦은 설사로 고생하셨지만 이 습관을 3개월간 유지하면서 배변 활동이 규칙적이고 장 트러블도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비싼 게 아니에요. 바로 냉장고 속 우리들의 밥상 위에 있는 친숙한 재료들이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7가지 음식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늘, 천연항생제, 알리신으로 면역세포 강화. 생강, 몸을 따뜻하게, 염증 완화. 브로콜리, 비타민C, 설포라판, 항산화. 시금치, 베타카로틴, 엽산, 면역세포 보호. 요구르트, 장내 유익균 증가, 면역환경 조성. 김치, 발효 유산균, 전통 건강 밥상. 보너스 팁, 모든 음식은 꾸준히, 적당히, 다양하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생활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하루 한 숟가락의 노력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